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입학관리팀 최현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저희 숭실대학교의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 예체능 우수인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전체적인 순서는 입시 주요 일정과 변경사항 말씀드리고 그다음 입결 위주로 각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 주요 일정입니다. 저희 올해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난 그 주, 바로 다음 날 11월 18일 금요일 날 인문 경상 계열을 실시하고요. 또 11월 19일 토요일 날 그 다음 날은 자연 1, 2 계열 저희가 논술을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논술 우수자 전형에 관심이 많으신 수험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올해 모의 논술 같은 경우는 8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 4일간 저희 온라인 모의 논술로 저희가 개최를 하니까요. 꼭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희 숭실대 입학처 홈페이지만 오시면 간단히 회원 가입하고 4일 내내 편한 시간대 아무 때나 응시하시고 본인의 답안지를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본 논술 때에 그런 출제와 채점위원들이 직접 개별 채점을 하고 개별 채점 결과와 계열별 평균 점수를 공개하니까요.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해당 보시는 장표의 하단 보시면요. 저희 올해 입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에 한해서 저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해당 전형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고 당연히 학생부 교과 성적 100% 반영합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 같은 경우는 장표에 보이시는 것 같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이 80%, 그리고 진로 선택이 20%가 반영되는데요. 둘 다 주요 교과에 속한 과목들만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참고로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성취도 A, B, C를 내신 1, 2, 3등급에 준해서 저희가 배점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전체 지원자에 한해서 저희가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요. 성취도 A가 한 52% 정도, 성취도 B가 한 26% 정도였으니까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열별로 반영하는 주요 교과가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 경상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교과가 포함되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 그리고 융합 특성화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안에 한국사가 포함되고 과학 교과까지 반영되니까 꼭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 둘 다 똑같이 변경되었고요. 인문 경상 계열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영어가 안 들어갔고 탐구가 2과목의 평균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영어를 집어넣으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한 과목 이 4개 중에 2합 4등급 이내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은 확률과 통계는 안 되고 미적과 기하만 인정하고요. 영어, 그 다음에 과학 탐구 한 과목 이렇게 해서 2합 5등급, 융특학부도 보시는 바와 같이 2합 5등급 반영되니까요. 올해 저희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 지원하실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만족 비중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예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 같이 영어 없이 국어, 수학, 탐구 2과목의 평균에서 3개 중에 인문 경상이 2합 6, 자연이 2합 7이었는데요. 작년에 아무래도 저희 통합 수능의 여파로 그 수학에서의 여파 때문에 인문과 경상 계열이 다소 좀 만족하는 비율이 주춤했고 자연 계열이 55% 넘게 만족했다는 점 꼭 지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입결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작년 인문 경상 자연 다 합쳤을 때 단순 평균 등급, 최종 합격자, 최초 합격부터 충원 합격까지의 단순 합격자 평균 등급 2.3 등급이었고요. 이거는 어쨌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차 등급 곱하기 이수 단위로 한 다음에 모든 과목을 더한 다음에 총 이수 단위 합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2.3 등급 참고해 주시고 이 장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숭실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별 가중치가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학년별 가중치는 없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학이 35% 들어갔는데 국어랑 사회 같은 경우는 15%,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부 우수자 전형 지원하실 때 교과별 가중치를 꼭 체크하고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도 작년에 입시 결과 통계를 내다보면 예를 들어서 2.0등급 학생이 떨어지고 2.23등급 학생이 붙고 이런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표에서는 교과별 가중치를 꼭 확인하고 지원하라라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입결을 한번 경쟁률과 최종 합격자의 단순 내신 평균 등급으로 볼 텐데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엔 7대1이었는데 작년 14대1로 거의 2배 이상 뛰었고요. 좀 주목할 만한 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왼쪽 첫 번째 가운데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3.56등급으로 살짝 좀 주춤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이 있었고요. 언론홍보학과는 이제 다른 전형과는 다르게 가운데 밑에서 두 번째죠. 평균 경쟁률에 거의 근접해서 다른 전형 뭐 60대1 논술 같은 경우 이렇게도 가는데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으니까 언론홍보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좀 참고하실 만하고요. 국제법무학과가 작년에 좀 경쟁률이 많이 붙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참고하실 만하고 다음으로 자연계를 한번 말씀드리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에 화학과가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붙었고 특히나 그 옆에 가운데 줄 중간 보시면 건축학부 중에 실내건축 전공이 굉장히 경쟁률이 32대 1까지 가면서 내신 평균도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뒤에서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건축학부 실내건축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좀 하향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경쟁률이 조금 붙으면서 내신 평균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런 주요점은 제가 뒤에서 그래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뭐 컴퓨터학부나 소프트웨어학부 같은 경우는 내신 평균 등급이 전체적으로 2.3등급인데 거의 1등급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AI 융합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4개년치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인문계열에 한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과 가장 끝에 보시면 재작년에는 지금 이게 19학년도, 20, 21, 22학년도 보라색부터 파란색 순이고요. 평생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굉장히 입결이 좀 낮아졌었고 작년에도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입결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만하고요. 그리고 한 네 번째 정도에 있는 중어중문학과 파란색으로 지금 3.56등급 다른 모집 단위의 평균 성적보다도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 정도 수준을 좀 인문계열에서는 참고하실 만하시고요.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금융학부는 2.5등급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회계학과도 한 2.34등급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계열에서는 매년 경제학과가 흔히 말해서 좀 이렇게 높낮이가 있습니다. 파도 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좀 내신 단순 평균 등급 볼 때는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연계열을 한번 보시면 수학과는 한 2.0등급 정도였고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학부 실내건축 전공 가운데 쪽에 있죠. 재작년에 빨간색 최종 합격자 평균이 좀 다소 낮아졌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경쟁률이 32대 1까지 붙으면서 최종 합격자 평균이 다시 평균 성적으로 돌아왔고요. 이 외에도 저희 IT 쪽에 컴퓨터학부나 소프트웨어학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등급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신 단순 석차 등급은 이런 추세가 있다라는 것을 최소한 3, 4년치를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런 자료들은 저희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전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이 마지막 장표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신 평균 등급 같은 경우는 교과별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 평균이니까 지원하실 때 참고할 만하시고요. 지금 대학 어디가에서 조만간 대기업에서 수시 성적 산출 프로그램 그 서비스를 아마 8월 중에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오픈하면 본인의 내신 성적 넣으시고 숭실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넣으시면은 저희 숭실대 입학처에서 직접 검증한 100점 만점의 환산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랑 저희 옆에 있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고 입학 전형 안내, 수시, 입시 통계 자료실 오시면은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놨죠. 100점 만점의 실제 작년 70% 컷이면 10명이 합격했으면 구체적으로 7등의 점수입니다. 꼭 100점 만점의 환산 점수끼리 대학 어디가랑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게 조금 더 상담에서의 구체적인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 논술이 60%, 내신이죠. 학생부 교과 성적이 40% 정도 들어가는데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1에서 5등급까지는 등급별 구간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우수자 전형을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랑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우수자의 수능 최저 만족 비율을 보시면 작년에 지원자 대비 45.7%였고요. 인문과 경상 계열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 비슷하게 조금 충족 비율이 좀 낮아졌고요. 자연 계열은 좀 높아졌습니다. 네, 이 부분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논술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표 가장 위쪽 보시면 합격자 내신 평균인데요. 사실 인문, 경상, 자연 다 통틀어서 지난 4, 5년간 보면 최종 합격자의 평균은 3.8에서 4.2등급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의 지원자의 평균 내신 등급대는 3에서 5등급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논술 내신 평균 같은 경우는 저희 60점 만점, 논술이 60%이기 때문에 60점 만점의 점수고요. 그중에 일반적으로는 40에서 45점 정도가 매년 합격자의 평균이었는데요. 작년 경상계열은 33.2는 경상계열에서는 이번 문제가 경제를 활용한 수학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다소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으니까요.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작년 인문, 경상, 자연 모든 문제와 해설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하고 응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100분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2문제가 나오고요.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1번 문제가 인문사회 문제고 2번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문제인데 경제를 활용한 수학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만 4문제 나올 예정이니까요.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고사자의 평균 경쟁률 상단에 보이시죠? 빨간색 글씨인데요. 34.82대 1, 보통 35대 1에서 40대 1 정도가 평균 경쟁률이고요. 근데 실질 경쟁률이라는 것은 여기서 결시율을 반영해야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만족 비율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3분의 1로 다운되거든요. 작년 실질 경쟁률은 저희 입학처에서 얘기하는 건 10.2대 1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쟁률과 합격자 내신 평균 보시면 가운데에서 밑에서 두 번째 언론홍보학과 같은 경우는 65대 1로 굉장히 평균 경쟁률이 높았죠.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제일 높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평균은 한 4.2등급 정도거든요. 이것만 봐도 저희 숭실대학교는 논술을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표의 가장 끝쪽에 보시면 경상계열이 있습니다. 금융학부 같은 경우는 15.8대 1, 벤처중소 16.5대 1, 회계학과도 19대 1, 20대 1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결시율도 가장 좀 높은 편이고요. 실질 경쟁률은 제가 보통 3분의 1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학부를 예를 들어보면 작년 실질 경쟁률은 한 5대 1, 6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경상계열 준비하시는 학생 중에 나는 무조건 경영이다. 이게 아니라면 저희 금융이나 벤처, 회계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이거는 경쟁률 분석하면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자연계열 같은 경우 보시면 의생명 시스템 학과 첫 번째 가운데 줄에 있죠. 54.4대 1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고 가운데 줄에 컴퓨터학부 53.2대 1, 소프트웨어학부도 50대 1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학과들은 지원하실 때 좀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컴퓨터학부나 소프트웨어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 평균도 제가 3.8에서 한 4.2등급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3.4등급 정도에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열에서 잘 눈여겨볼 모집단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논술 올해 수학 문제 출제 범위인데요. 수학은 경상계열에서 2번 문제, 자연계열 전체가 수학인데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경제를 활용해서 출제 범위가 수학 1, 수학 2까지 나오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까지 나오니까 저희 출제 범위 꼭 확인하시고 올해 논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의 논술이 8월 첫째 주 금, 토, 일, 월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체능 우수인재 전형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실기가 3종목 생겼고요. 그래서 실기가 30%, 저희 입상 실적이 40%, 교과 성적, 출결을 반영합니다. 10%, 면접이 20%고요. 체육은 작년과 같습니다. 입상 실적 60, 교과 및 출석 20, 면접이 20% 들어가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체능 우수인재 전형에서는 저희 연기와 연출, 영화예술 전공에서 연기와 연출도 선발하는데요. 저희 연출 같은 경우는 매년 정시에서 선발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 수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실 만하고요. 연기와 연출 같은 경우는 1, 2단계로 나뉩니다. 둘 다 1단계 때는 실기 60%, 학생부 교과 성적이 40%고요. 2단계 넘어갈 때는 연기는 4배수가 넘어가고요. 연출은 3배수가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단계 때도 연기, 연출 똑같이 실기가 80,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 반영된다는 거 참고하실 만하고요. 저희 영어예술전공 연기, 연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입학처 홈페이지, 또 입학전형 안내, 수시, FAQ 메뉴로 가면요. 저희가 1단계, 2단계는 간략히만 올렸고 각 1단계에 대해서 실기고사 안내 FAQ로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기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저희 원서 접수 전에 미리 키워드를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거고요. 그 키워드를 보시고 본인이 1분 내에 연기를 하시고 그걸 동영상 촬영하셔서 제출하시는 방식이시고요. 연출 2단계 같은 경우도 아마 후기를 찾아보면 작년 정시 연출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키워드를 본인이 직접 뽑으셔서 스토리 구성을 하시고 저희 비대면 온라인 면접으로 할 거고요. 4분 내에서 본인이 준비해온 스토리를 말씀하시면 되고 그런 면접관들이 그에 따른 Q&A를 하는 방식으로 4분 내로 저희가 평가를 할 방식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저 메뉴 들어가셔서 구체적인 FAQ 꼭 읽어보시고요. 이상으로 저희 숭실대학교의 학생부 우수자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예체능 우수인재 전형에 대한 전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꼭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